챕터 한병실의 침묵. 강남 성모병원 7층 특실. 3개월째 변함없는 모습으로 누워있는 박정남 72세의 얼굴에 오후 햇살이 스며든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린다. 어머니. 아들 정우 48세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차갑고 메마른 손. 한때 그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던 그 손이 이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정우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 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떠오른다. 정우야, 엄마가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 많은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될까봐. 그때는 단순한 노인의 걱정으로만 들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멈춘다. 간병인 김 씨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다. 정우님, 변호사님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정우의 어깨가 움츠러든다. 또 재산 이야기다. 어머니가 쓰러진 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친척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모두가 박정남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 자체에는 무관심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정우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올린다. 미열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의식이 없어도 어머니는 분명히 주변의 모든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두고 다투는 소리도, 아들이 고민하는 모습도.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챕터 이 숨겨진 재산. 병원 1층 카페테리아는 떠들썩했다. 박정남의 친척들이 둘러앉아 한창 이야기 중이다. 500억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 작은 아들 정호 45세가 커피를 줬으며 말한다. 그런데 유 원장은 어디 있는 거야? 큰딸 정숙 50세의 날카롭게 묻는다. 그게 문제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우가 한숨을 쉰다. 실제로 박정남의 재산 규모는 가족들도 정확히 몰랐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강남의 빌딩 3채, 아파트 5채, 그리고 주식과 예금까지 합치면 정말 500억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변호사 김진수 55세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한다. 법적으로는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남 씨가 의식을 회복하실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가능성이라니요? 정숙이 목소리를 높인다. 3개월째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정우는 불편한 시선들을 느꼈다. 가족들 모두가 어머니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 정우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병원에서다. 환자분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된다. 어머니가 깨어나신 건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하지만 정우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혹시 더 나빠진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오르는 다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챕터 3 아들의 선택. 7층 특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이 숨막힐 정도로 조용하다. 정우, 정숙 3남매가 각각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 병실 문을 열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박정남을 둘러싸고 있다. 어떻게 된 거죠? 정우가 다급히 묻는다. 뇌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조짐일 수도 있고. 의사가 신중하게 말한다. 그 순간 박정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다. 가족들이 숨을 죽인다. 정우가 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간다. 오랫동안 바라보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진다.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머니, 저예요. 정우예요. 박정남의 입술이 약간 움직이는 것 같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맥박을 재본다. 혈압과 맥박이 조금 올라갔네요. 분명히 외부 자극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숙이 앞으로 나선다. 어머니, 정숙이에요. 들리세요? 하지만 반응은 없다. 오직 정우의 목소리에만 반응을 보인 것 같다. 정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인 재산 문제들이 더 복잡해질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며칠 전 발견한 어머니의 비밀 계좌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깨어나시기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나?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지금이 가족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일지도 모른다. 의사 선생님,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며칠 내에 의식을 회복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는 결심한다. 오늘 밤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챕터 4 폭로와 충돌. 그날 밤 11시 병원 옆 커피숍에서 3남매가 다시 모였다. 평소보다 진지한 분위기다. 정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다. 이걸 보세요. 이게 뭐야? 정우가 서류를 받아든다. 어머니의 비밀 계좌 내역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발견했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진다. 비밀 계좌?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재산 외에 추가로 200억이 더 있어요. 정호가 서류를 떨어뜨린다. 200억이라고? 그런데 이 계좌의 수혜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커피숍이 조용해진다. 정숙의 얼굴이 붉어진다. 무슨 소리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며칠 전에 알았어요.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우연히? 정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본다. 정말 우연이었어? 정우는 동생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자신에게만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책임을 지우시면서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셨던 것 같다. 형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정숙이 차갑게 말한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시자마자 재산 조사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도 당황스러워. 당황스럽긴 뭐가 당황스러워. 700억을 혼자 차지하게 됐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평생 그럭저럭 지내온 남매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은 처음이다. 정호가 주먹을 불끈 쥔다. 형, 솔직히 말해. 어머니를 일부러 병원에 늦게 모신 거 아니야? 야. 정우가 벌떡 일어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 형이 제일 늦게 왔잖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정말 우연히 회사 일로 늦었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울 만도 하다. 정숙이 일어서며 말한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이 모든 게 조작된 거라는 걸 증명해보겠어. 누나, 잠깐. 하지만 정숙은 이미 커피숍을 나가고 있다. 정호도 형을 째려보며 따라 나간다. 정우는 혼자 남아 고민에 빠진다. 가족이 이렇게 깨어져도 되는 걸까? 챕터 5 후유증과 성장. 일주일 후. 박정남이 드디어 눈을 떴다. 어디? 여기가 어디지? 정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 병원이에요. 3개월 동안 의식을 잃으셨어요. 박정남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다. 정우와 정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애들은? 정우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생들과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들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박정남이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3개월 사이에 많이 늙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정우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재산 분쟁, 비밀 계좌, 형제 간의 갈등까지. 박정남은 한참을 듣고
난 후 한숨을 쉰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어머니? 너만 걱정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 돈이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을 줄은. 박정남은 정우에게 말한다. 그 계좌 해지해라. 어머니? 그리고 모든 재산을 3등분해서 나눠줘. 나는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아. 정우는 당황한다. 어머니의 평생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그렇게 간단히 나눠버리라니.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위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돈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 뭘 하겠니? 그날 오후 정우는 동생들에게 연락한다. 처음에는 받지 않던 전화를 몇 번째 시도 끝에 받는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병원에서 다시 만난 삼남매. 어색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예전처럼 행동한다. 박정남이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한다. 엄마가 잘못했다. 돈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어. 어머니, 이제부터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서로 의심하지 말고. 6개월 후 박정남의 재산은 법적으로 정리되었다. 3등분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분배했다. 정우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고 정우와 정숙도 각자의 몫을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매주 일요일마다 병원에서 퇴원한 박정남을 중심으로 가족 모임을 갖는다. 정우는 깨달았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박정남도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웠다.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돈 이야기는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은 평생 남을 것이다.